이재명 34.1, 윤석열 42.4, 8.3%포인트 차입니다. 대선을 16일 남긴 시점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자 대결에선 윤석열 후보가 40%를 넘었습니다. JTBC 여론조사에선 처음입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네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34.1%, 윤석열 후보 42.4%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바뀐 8.3%포인트 앞섰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3.2%, 안철수 후보 6.6%였습니다. 지난 2주간 이 후보 지지율엔 변화가 없었지만 윤 후보 지지율은 2.5%포인트 올라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JTBC 조사를 기준으로 윤 후보가 사자 대결에서 40%를 돌파한 건 처음입니다. 연령별로 윤 후보는 50대에서 8.8%포인트, 60대에서 6%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20대에서 5%포인트, 40대에서 4.3%포인트 올랐습니다. 적폐 청산 논쟁이 벌어지면서 양쪽의 지지층이 다 결집하긴 했는데요. 정권 교체 여론층 자체의 규모가 크고 상승 여력이 컸기 때문에 윤 후보 지지도의 상승에 더 많은 영향을 줬다. 윤 후보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보다 지지율 수치가 높았습니다. 다만 호남에선 이 후보 69.8%, 윤 후보 11.8%로 이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월 중순 14%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지도 물었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이 후보를 역전한 윤 후보는 이번엔 50%대를 처음으로 돌파하며 격차를 벌렸습니다.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58.3%, 정권 유지는 37.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전화로 면접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정치 보복을 예고했다는 응답보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란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무속 논란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고석승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전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최근까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 후보의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부정부패가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원칙적인 발언이란 답변은 53.3%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예고란 응답 41.8%보다 11.5%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원칙적인 발언이라고 답한 비율이 55.7%로 과반이었습니다. 적폐 수사에 대한 여론은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라는 그 찬반 여론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태도, 가치 판단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민주당이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무속 관련 논란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윤 후보가 무속인들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윤 후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묻자 51.2%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5.8%로 5.4%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7.5%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핵심 지지층 사이에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근 선거운동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을 잘한다 50.9%,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을 잘한다 56%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네, 여론 읽어주는 기자 안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앞서 본 지지율은 야권 단일화가 결렬되기 직전에 나온 수치고 결렬 이후의 판세도 오늘 분석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 여론조사는 어제 오후 2시쯤 끝났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선언 여파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고요. 예. 그 선언 직전까지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
이번 조사에서 6.6%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조사 때뿐만 아니라 1월 달에 이 14%를 기록한 이후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여왔던 겁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계층에서도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요. 윤 후보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도 72.4%까지 오른 반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9.3%로 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 후보가 단일화를 결렬을 선언한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 안 후보가 원했던 이 경선 방식의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안 후보가 제안했던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적합도와 경쟁력 각각 물어보는 방식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더니 윤 후보가요. 적합도에서는 9.1%포인트 높았고요. 경쟁력에서는 이보다 격차가 더 벌어져서 27.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 후보 방식대로 진행이 됐더라도 윤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요. 윤 후보 측은 이를 거절했고요.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결렬이었습니다. 네. 단일화는 이제 없는 걸로 전제를 해야겠습니다. 판세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일각에서는 앞으로 안 후보 지지층 이동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요. 이것보다는 안철수 후보 자체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중도층 표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단일화 국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협상 파트너였다면 이 결렬 선언 이후부터는 이 경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도 표심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오차 범위 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강 후보 어느 쪽으로도 썰려 있지 않고요. 이 중도층 앞으로도 지지 후보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응답도 가장 높은 계층입니다. 이 때문에 안 후보가 앞으로 윤 후보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거 운동을 전환한다면요. 이 선거 막판에 중도층이 표심을 최종 결정하는 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일화 변수가 사라지면서 이 정권 교체 희망측이 윤 후보 쪽으로 아예 결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단일화 결렬에도 현 판세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짚어볼 게 투표율인데 지금 확진자가 워낙 늘고 있어서 투표율이 높을지 혹은 낮을지 이게 또 선거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대선 투표에 영향을 받는 확진자 규모가 많게는 100만 명가량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산도 나오고 있는데요. 100만 명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 코로나가 확진돼도 투표하겠느냐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래도 나는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 응답, 정체 응답에서 67.2%였는데요. 이를 저희가 연령별로 한번 따져보니까요. 20대에서 가장 낮아서 51.9%만 적극 투표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요. 20대를 남녀로 나눠보니까 20대 남성이 47.2%만이 적극 투표하겠다라고 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대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34.9%로 우세하고요. 특히 20대 남성에선 절반 넘게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투표율이 역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의 판세 결론은요. 키를 진 건 안철수와 20대로 하겠습니다. 네, 안지연의 역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